한미일이 동맹입니까? 한미일이 동맹이냐고요. 엄연히 일본은 우리 적국입니다. 우리의 적국이에요. 우리 적국과 내통하는 자 역시 간첩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친일 행각은 수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중에 그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전과는 다른 세계관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익히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독도 문제죠. 이 독도 문제는 우리의 영토를 일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겁니다. 우리 땅이 당연한데도 왜 일본에게 자꾸 윤석열 정부는 넘겨주려고 하지? 이런 의혹들을 많이 가졌었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해양수산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이 내용을 밝혔는데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이고 그 이후의 업무보고라든가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 이런 것 등에서도 독도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임미애 국회의원이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독도라는 말 자체를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독도는 일본과의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국정 기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독도를 직접 방문을 해서 일본이 막 항의하는 그런 사태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명박 대통령은 28차례, 박근혜 대통령은 26차례에 걸쳐서 업무보고라든가 각종 연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독도를 언급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말할 필요도 없었죠. 39차례나 언급이 됐고 매년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해양 영토 수호를 핵심 정책으로 다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독도에 관한 관심이 어느 정부 때보다 높았던 게 사실입니다. 독도 관리 강화라든가 또 해양 영토 관리 기반 강화, 확고한 영토 수호, 해양 영토 수호 이런 표현들을 문재인 대통령은 끊임없이 써왔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나 보수 정권이지만 이들 역시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것을 확고히 해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참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도대체 이 사람의 생각은 뭔지, 자민당 한국지부인지, 윤석열 정부는 아무래도 자민당 한국지부 같아요. 그런 행태들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도라는 말 자체를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대일 굴종 외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제 36년의 지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해수부 공무원들 입장에서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이 다르고 윤석열 정부 때 공무원이 다릅니까? 같습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거리를 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가 그렇게 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잘못된 것들이죠. 우리의 영토를, 우리 것을 왜 남한테 자꾸 내주려고 합니까? 그들이 내주라고 그러면 내줘야 됩니까? 이게 내 건데, 이게 내 땅인데, 이게 내 연필인데 이걸 자꾸 옆에 사는 놈이 이거 지 거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이게 분쟁이 되는 겁니까? 이건 엄연히 내 돈으로 산 내 건데, 그리고 내 영토인데 내 영토를 옆에 사는 사람이 이건 내 땅이야. 동네에서도 그럽니까? 앞에 있는 문전옥답을 어떤 이상한 놈이 와서 야 이거 내 땅이야. 그러면 아니 엄연히 나한테 등기가 돼 있고 우리 조상 때부터 조상 대대로 전부 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읽어왔던 땅인데 어떤 놀부 같은 놈이 와서 이건 내 땅이야 라고 하면 갑자기 이건 분쟁 지역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자꾸 걔네들이 일본이 쪽발이 놈들이 그런 것들이 자기 거라고 지금 개소리를 해대니까 우리나라에서까지도 그리고 해양수산부 공무원들까지도 대통령까지도 그런가 하고 생각하는 이런 미친 것들인 거죠.
이런 걸 두고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땠습니까? 국방부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를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지역으로 언급을 한 사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 교재에 일관되게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빠져 있습니다. 독도가 빠져 있다는 거야. 왜? 우리 땅이 아니라고 국방부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국방부 장관이 누굽니까 지금? 이 정신 나간 신원식 아니에요? 이런 놈들이 장관이라고 앉아 있으니까 그 밑에서 교재 만드는 놈들까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다오이다오라든가 쿠릴열도, 독도 문제, 이것이 영토 분쟁이다.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재에서 당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런 내용들이야말로 미국이라든가 이런 제3자 국가에서 혹시 너희들 여기 영토 분쟁 지역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 정부는 오히려 미국이라든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제3국에 항의를 하고 이건 우리 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기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어떻게 된 게 독도를 자꾸 한반도 지도에서 빼고 있다니까요. 독도를 나중에 결국은 넘겨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 정서가 나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독도는 엄연히 우리 땅이라니까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독도에 대한 언급도 전혀 하지 않고 국방부에서는 자꾸 독도가 그려져 있는 한반도 지도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 뭡니까? 아무리 한미일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익보다 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일본 정부의 그 과거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현 정부가 지금 면죄부를 계속 주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3국 동맹이 갖고 온 캠프 데이비드의 합의,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활용해서 우리를 더 지배하고 우리를 그 밑에 두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거부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자주국가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를 갖고 놀려고 하고 일본 밑에 우리를 두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행태, 그것을 갖다가 국민의힘에서는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미일 연합군사훈련이 지금 우리 한반도에서 동해 해상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또다시 우리나라를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통수권자가 이딴 행동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국방부가 또 해수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한미일이 동맹입니까? 한미일이 동맹이냐고요. 엄연히 일본은 우리 적국입니다. 우리의 적국이에요. 우리 적국과 내통하는 자 역시 간첩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해서 우리하고 동맹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최근에 국회 대정부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총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한미일 동맹을 이야기한 국민의힘은 정신 나간 짓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니까 국민의힘의 호준석 대변인이, 호준석이가 이거 뭐예요? 앵커 출신이죠. 어디 YTN인가? 이 사람이 원평을 내는데, 니들이 자꾸 오물 보내면 우리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성장군 출신 육군 대장 김병주 의원이 무슨 소리냐, 한미일 동맹은 없다 라고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정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것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나중에 물론 사과는 했어요. 그 동맹 아니고 협력관계인데 동맹이라고 말한 것은 실무자의 실수다, 이따 이 말을 하던데, 그게 실무자의 실수입니까? 국민의힘의 정신세계지. 그것이 바로 한미일 동맹이길 바라는, 미국 동맹이길, 일본과의 동맹이길 바라는, 그래서 일본의 속국이 되고 싶어하는 국민의힘의 생각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동맹국은 유일합니다.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보의 기본도 없이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에서 한일 동맹을 이야기하니까 사성장군 출신 육군대장 김병주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놈들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본회의 다 깽판 치고 나중에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좀 이상하기는 이상한 모양이죠.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던데, 물론
민주당에서도 김병주 의원이 정신 나간 짓이다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긴 했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응? 지금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언제 조인이 됩니까? 53년에 조인이 되고 54년부터 발효가 되잖아요. 그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왜 맺어집니까? 그것을 알면은 한일 동맹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소련의 팽창을 막고 또 북한이 남침하는 걸 막고 또 일본을 방어하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맺어진 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미일 동맹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죠?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일본을 억제하는 부분이 들어있다니까요. 일본 놈들이 끈뜨거면 한반도를 침탈하려고 하니까 1953년에 한국과 미국이 방위 조약을 맺어서 일본 새끼들도 방어해야 된다 우리가 라고 했던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고 거기에 따라서 한미 동맹, 유일한 한미 동맹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까지 집어넣어서 동맹이라고요? 그리고 해수부에서 업무 보고하면서 독도 뺀다고요?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해서 동맹을 맺을 수 있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동맹을 맺은다고요? 이런 것이야말로 국민의힘은 정신 나간 짓거리인 거예요. 동맹을 맺는다는 건 뭡니까? 왜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었습니까? 우리를 다른 나라가 침범해 올 때 미국의 힘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국가 간에는 그런 전쟁이라든가 이 분쟁이 발생할 때 상호 개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일본 저놈들이 우리를 계속 침탈하려고 하고 지금 네이버 라인 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게 바로 경제 침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독도를 그놈들한테 내줘야 됩니까? 식민 지배를 당했던 과거 역사에 대한 인식이 지금도 다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에게 독도까지 넘겨줘야 됩니까? 이 얼빠진 인간들아,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이 공무원들, 이 인간들이 회수부 공무원들, 대통령이 그따위 짓거리 하니까 너희까지 한꺼번에 다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이 제대로 바뀐 사람이 집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바뀐 집단이 여당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부터 국민의힘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까지도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음 정권이 들어서서 이제 올바른 정권, 이재명 정권이라든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무원 여러분. 변신할 겁니까 또? 아 그래요.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려고 했어요. 이따위 말할 겁니까? 불쌍하긴 합니다만 국가관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 가치관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땅을 일본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임미애 의원이 지적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 해수부는 각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독도를 넘겨주려고 한다 하더라도 절대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국민 모두가 목숨을 걸고 싸울 겁니다. 낫과 창을 들고 또 일본에 우리가 일본을 쳐들어가서 다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짓거리를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 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뭐 다른 정치 현안도 엄청 많던데 그런 거야 뭐 한동훈이 익신 문제, 김건희가 사과한다고 하니까 뭐 어쨌다 하더라. 아니다. 김건희는 절대 사과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침 내내 떠들고 있고 뭐 원희룡이, 한동훈이, 나경원이 뭐 시끌시끌하던데 그런 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그들한테 너의 국가관은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돼. 지금 김건희의 익십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김건희 문자가 이 세상을 지금 흔들 정도가 돼야 됩니까? 그런 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지극끼리 그냥 싸움이야. 독도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나베라고 자꾸 불리는데 일본과의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독도를 어떻게 해서 넘겨주려고 합니까 자꾸. 이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